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조성우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개념 153번 정적분의 이런 형태의 계산, 그리고 아래 나와 있는 이런 주기함수의 정적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개념 53번에 지금 어떤 꼴이냐면, 개념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의 이런 정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함수가 x의 n제곱 dx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칭적인 구간이죠. 지금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라면 0을 기준으로 대칭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럴 때 다항함수의 적분에 대한 얘기를 배울 건데요. 지금 1번에선 뭐라고 나와 있느냐, n이 짝수일 때. 자, n이 짝수란 얘기는 x제곱, x4제곱, 땡땡땡 이런 애들인데, 선생님 얘네들이 뭔가요? 자, 라고 하시면 이 밑에다가 써놓습니다. 얘는 우함수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자, x가 짝수이면, 지수가 짝수이면은 그 함수는 우함수가 됩니다. 자, 우함수라는 건 뭐였습니까? 우함수라는 건 바로 함수 자체가 y축 대칭되어 있는 모양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2차 함수 중에서도 y축에 대해서 대칭되어 있는 모양들이 이렇게 생긴 게 있겠죠. 이런 애들이 바로 y축 대칭되어 있는 우함수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면 우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더 얘기를 해보시면, 우함수라는 거의 정의도 한번 써두겠습니다. 우함수의 정의는, 자, 여기 보시면 우함수는 x일 때 함수값이랑 마이너스 x일 때 함수값이 서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대칭되어 있으니까 y축에 대해서. 자, 그러하다 보니까 우함수의 정의는 x에서의 함수값과 마이너스 x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다.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우함수의. 자, 그러면 이런 우함수를 갖다가 내가 지금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적분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저번에 간략하게만 얘기를 했었는데,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요 함수를 적분하겠다라는 건 어떤 얘기였느냐. 자, 함수가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을 때 이 면적을 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좀 제한된 상황이 있지만 우선 이해는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면적을 구하면 되는데, 생각해봐. y축 대칭되어 있으니까 사실 왼쪽에 이 면적이나 오른쪽의 면적이나 같겠죠? 똑같이 생겼겠죠? 그러하다 보니 이럴 거면 뭐하러 이렇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하느냐. 그냥 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x에 지금 짝수제곱 되어 있습니다. 짝수제곱 dx를 할 때는 그냥 차라리 0부터 a까지의 그 정적분 값을 차라리 그냥 이걸 먼저 구해라. 그래 놓고서 그거 뭐 해라? 몇 배 해라? 2배 해라. 그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녀석의 면적 구한 다음에 그것만 2배 하시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의 면적을 구한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우함수일 경우에는 이렇게 대칭적인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2배를 하셔도 상관이 없다. 구간도 좀 바꿔주고. 됐습니까? 자, 그럼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에 n이 홀수일 때, 자, n이 홀수라는 얘기는 x의 1승, x의 3승, x의 5승, 땡땡땡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가 있을 텐데, 자, 이런 함수는 뭐라고 불러주느냐? 바로 함수 fx가 기함수라고 불러줍니다. 자, 기함수라는 건 원점 대칭인 함수를 갖다가 기함수라고 합니다. 원점 대칭.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보시게 되면요, 그림으론 유명한 게 3차 함수가 있습니다. 3차 함수 이렇게 생긴 3차 함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기함수의 특징은 뭐냐? 여기 x가 있고 여기 대칭되어 있는 구간에 마이너스 x가 있다고 했을 때, x일 때의 함수값과 마이너스 x일 때의 함수값이 절대값 자체는 같은데 부호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x일 때의 함수값과 마이너스 x일 때의 함수값이 같긴 같은데 부호가 반대다. 그래서 마이너스 fx는 f 마이너스 x다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함수일 때 특징은 뭐냐? 만약에 내가 기함수인데 이 기함수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x에 이렇게 홀수 제곱되어 있는데 얘를 갖다가 정적분 값을 구하려고 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면적에서부터 이 면적까지 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 그럼 요번에도 요 한쪽 면적 구한 다음에 그거 2배 하면 되겠네요. 자, 근데 이게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는 마이너스 a부터 0까지와 그리고 또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a까지로 이걸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리고 요만큼의 면적을 갖다가 내가 만약에 a라고 두게 되면 선생님, 그럼 마이너스 a부터 0까지도 저기 여기 면적이 a니까 이 면적 구하라고 하시면 그냥 a가 나오겠네요. 근데 그게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녀석은요, 정적분은 바보라 가지고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요 값이 그냥 a가 나오는 게 아니라 x축보다 아래에 있을 경우엔 마이너스 a가 나와버립니다. 그대로 면적을 못 구해주고요,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부호를 바꿔서 음수의 부호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면적값을 알려줍니다. 자,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정적분은. 자, 그리고 0부터 a까지는 여기도 면적은 어차피 똑같이 a겠죠. 똑같이 면적은 a일 텐데 근데 이번에는 x축보다 위에 있는 곳의 면적이기 때문에 이때는 부호가 그대로 a로 나오게 돼요. 자, 그럼 마이너스 a와 a를 더해주게 되다 보니 결과가 놀랍게도 0이 나와버립니다. 자, 그럼 기함수들은 항상 이런 거예요. 이런 대칭적인 구간에 대해서 기함수의 정적분 값을 구하시게 되면 무조건 그 값은 0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함수의 정의 자체도 좀 알아두시고. 자,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한번 문제를 먼저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풀기 전에 이거 하나 더 설명하자. 자, 여러분들 2가지 정도로 더 설명할 건데요. 2가지. 자, 저기서 뭐냐, 우함수와 그리고 기함수의 사칙연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칙연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우함수와 그리고 우함수를 더한다고 해보겠습니다. 혹은 뭐 빼본다고 해볼게요. 더하거나 빼거나 하게 되면은 그 결과는 뭐가 나오느냐? 우함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함수와 우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시면 그냥 우함수가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기함수랑 기함수도 더하거나 빼시게 되면은 여전히 그냥 기함수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 자, 선생님, 그럼 우함수랑 기함수를 막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2번입니다. 자, 만약에 이제 더하기 빼기 했으면 이제 곱하기도 한번 해볼 건데, 자, 여기 우함수가 있고 둘을 곱해 볼게요. 자, 그러시면 요거는 여전히 우함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우함수와 내가 기함수를 한번 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함수랑 그리고 기함수. 우함수랑 기함수를 곱하시게 되면은 얘는 기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먼저 설명부터 해볼까요? 우함수랑 우함수를 곱한 선생님, 왜 우함수입니까? 라고 하시면 얘는 우함수는 x제곱, 얘도 x제곱이라고 해볼게요. 짝수 차수인 거니까. 그럼 얘네 둘을 곱하시게 되면 x에 여전히 짝수 차수가 되겠죠. 반면에 여기 우함수랑 기함수는 짝수 차수랑 그리고 뭐 홀수 차수 세제곱 곱하시게 되면은 얘는 x의 5제곱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하다 보니 여전히 홀수 차수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면 여러분들도 생각할 수 있겠죠. 기함수랑 만약에 내가 기함수를 곱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가 되느냐, 바로 기함수가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뭔 소리야, 우함수지. 기함수와 기함수는 홀수 차수 그리고 홀수 차수 곱하시게 되면은 x의 8제곱, 즉 우함수가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알아두시고, 다음에 3번입니다. 자, 이번엔 우함수와 그리고 기함수의
도함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여기 우함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함수를 갖다가 내가 미분을 했어요. 그러면 그 함수는 뭐가 되느냐? 바로 기함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함수를 갖다가 내가 만약에 미분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함수는 우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우함수는 뭐 예를 들면은 x의 세제곱, 4제곱 같은 거 함수가 있었는데 그거 미분하시게 되면은 얘가 4x 세제곱이 나오게 되겠죠. 예, 홀수 차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차수 하나가 줄어드니까. 자, 그러하니 이건 우함수를 미분하면 기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 또 기함수를 미분하면 우함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막 엄청 수학적인 설명은 아니긴 한데 여러분들이 아직 다항함수밖에 안 배울 거라 가지고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하고요. 이제 나중에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항함수만 배우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후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정석적인 방법으로 그때는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만 받아들이고 넘어가셔도 아주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87번입니다. 187번에 지금 인테그랄 -2부터 2까지 x의 5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더하기 6x제곱 -1 dx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먼저 눈칫밥을 좀 챙기셔야 되는 게 지금 적분 구간이 -2부터 2까지라고 하는 아주 대칭적인 구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우함수 기함수를 물어보는 문제인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선생님, 근데 이 자체는 막 짝수 차수도 있고 뭐 홀수 차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데요. 이런 뭐 우함수도 기함수도 아닌데요. 그러면 이걸 나눌 수 있잖아요, 우리는. -2부터 2까지 홀수들 다 모여. 그럼 x5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되겠고, 자, 그리고 더하기 인테그랄 -2부터 2까지, 그 다음에 6x제곱 -1. 상수도 짝수 차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나누시게 되면은, 자, 앞에 있는 이 함수는 무슨 함수? 그치, 기함수들끼리 더해져 있으니까 얘는 기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짝수 차수들끼리 더해져 있으니까 우함수들끼리 더해져 있으니 우함수가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했었죠? 우함수와 우함수 더하면 우함수다. 기함수랑 기함수 더하면 기함수다. 그래서 얘는 어차피 기함수들은 이렇게 대칭적인 구간에선 정적분 값이 그래 0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긴 0이 되는 거고요. 더하기 이쪽 부분은 어차피 -2부터 2까지니까 차라리 그냥 0부터 2까지 정적분 값을 따로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만 몇 배 해라? 2배 해라. 그렇게 하셔도 계산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얘 부정적분 구합니다. 바로 2x 세제곱 마이너스 x가 되겠고요. 자, 적분 구간은 0부터 2까지. 그리고 그거 결과를 2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주시면 요거 2 곱하기, 자, 2 대입하시게 되면은 16-2니까 14가 되겠고, 뭐 0 대입해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28이 정답이 나오게 되겠죠. 정답은 28입니다. 그 다음에 188번입니다. 자, 188번이 보통에 나오는 이제 문제들인 건데, 188번에는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x를 만족시킨다. 자, 저거 무슨 말이야? fx는 우함수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뭘 알려줬냐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의 값은 3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인테그랄 -1부터 1까지 x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dx 되어 있는데, 얘도 fx 곱해져 있죠? fx dx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내가 현재 이 fx는 우함수인 걸 알고 있고요. 이 앞에는 뭐 홀수랑 차수랑 짝수 차수들이 섞여 있어요. 자, 그러면 여전히 여기서 눈치밥인 겁니다. 여러분들, -1부터 1까지의 정적분 구간이 대칭 구간이 나와 있으니까 얘는 -1부터 1까지 x 세제곱 더하기 x 그리고 fx 이렇게 하나 두시고 dx, 그리고 인테그랄 -1부터 1까지 여기는 그냥 1이랑만 얘랑 곱해서 fx dx라고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fx는 어차피 다 분배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거 무슨 함수야? 기함수. 그리고 앞에 있는 건 무슨 함수야?
그냥 우함수. 자, 그러하다 보니 기함수랑 우함수랑 곱하면 내가 뭐라고 했어요? 기함수라고 했었죠. 자, 그럼 얘는 전체적으로 기함수를 대칭 구간에서 적분한 거니까 네, 그 값은 0이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우함수의 대칭 구간이니까 얘는 2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근데 0부터 1까지 fx dx는 3이라고 나왔으니까 정답은 네, 6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정답 6입니다. 되셨지요? 다음에 189번입니다. 189번은 이제 주기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공부를 해봐야겠죠? 주기함수 fx 플러스 p는 fx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주기가 p짜리인 주기함수라고 알려준 거죠. 자, 이런 함수에서의 정적분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어떤 fx가 이렇게 주기가 2짜리인 fx였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주기가 주기가 2짜리인 fx였다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모양이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함수가 더 놓고서요, 마이너스 1일 때부터 1일 때까지 이런 모양이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주기가 2짜리만큼 계속 반복될 거니까 요 두 칸만큼짜리의 그림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자, 이렇게 끝까지 그려질 텐데 내가 만약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의 fx의 정적분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림상으로 보시면 요 초록색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시면은 될 뿐인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근데 이건 사실상 그냥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적분 값을 몇 배만 해주면 돼요? 2배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뭐하러 이렇게까지 다 하느냐. 그냥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정적분의 값을 구한 다음에 그것만 2배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림이 이렇게 한 번 더 반복됐으니까. 맞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주기함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다 노가다 할 필요 없고 그 일부분의 정적분 값만 구하시고 그것만 횟수에 대해서 곱해 주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좋아요.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식은 그냥 이렇게 구색을 맞춰주기 위해서 쓴 거지 저걸 막 엄청 이해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자, 189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189번에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기가 2짜리인 주기함수라고 했고요. 그리고 fx가 0과 1일 땐 요 함수, 1과 2일 땐 이런 1차 함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0부터 6까지 fx dx의 값을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0부터 6까지의 fx dx 값인데 내가 아는 건 fx가 0부터 2까지 어떤 함수인지만 알고 있지 2 이후부터는 어떤 함수인지 제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2부터 3까지는 어떻게 그려질지 3부터 4까지는 어떻게 그려질지 몰라요. 자, 그러면 생각해봅니다. 그게 왜 안 나왔을까? 2부터는 왜 선생님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안 나와요? 당연히 안 나오지. 주기함수라고 했잖아. 주기함수라고 했으면 2부터 3까지는 당연히 얘 그림이겠고 3부터 4까지는 다시 얘 그림이겠다. 반복되겠지. 맞습니까? 반복될 거니까 굳이 안 찾아줬던 겁니다. 그러면 0부터 6까지의 값은 그냥 0부터 2까지의 정적분 값이 몇 번 더해주면 될 뿐인 거예요. 그렇죠? 3번 더해주면 될 뿐인 거죠. 이게 0부터 6까지 계속 3번 정도 반복될 거니까. 그러므로 저는 0부터 2까지 fx dx의 값을 좀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 dx는 나누자면 0부터 1까지 fx랑 그리고 1부터 2까지 fx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0부터 1까지는 함수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0부터 1까지일 땐 x제곱이었고 그리고 1부터 2일 때까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였기 때문인 거죠. 자, 이렇게 되시면 얘는 3분의 1 x 세제곱 거기다가 1, 0 대입할 거니까 그냥 바로 3분의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에다가 플러스 2x 하시고 1이랑 2
각각 대입하시면 되겠죠. 계산해 주시게 되면요,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2 대입하고 1 대입하고 빼니까 3, 그리고 2에다가 2 대입하고 1 대입하고 빼니까 그냥 1, 무시하고 2입니다. 자, 그러면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6분의 5가 되겠고, 자, 그 6분의 5만 쓰시면 안 되겠고요. 요 앞에가 6분의 5였다는 얘기니까 거기다 3까지 곱해주시면 2분의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이 2분의 5입니다. 이렇게 정답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되시겠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이제 정적분의 넓이 관계에 대해서 배우고, 한 3번 정도, 강의 한 3개 정도면은 일단 개념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교과서 문제들 풀이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